금값과 은값이 폭주 기관차처럼 치솟고 있습니다. 이번에 은은 100달러를 그냥 통과해버렸어요. 맞아요. 이러한 환경을 두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요, 마이클 올리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너희들은 저게 거품으로 보이니? 저건 가속도야. 보통은 가격이 나오면서 그래프가 형성이 되거든요. 네. 이분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 가속도가 너무 많이 붙었다는 거예요. 단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걸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장님, 네, 드디어 금이 5,000달러, 은이 무려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금값과 은값이 폭주 기관차처럼 치솟고 있습니다. 진짜 뭐 장막이 없이 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 중에서도 은. 근데 신기하게요. 네. 제가 그 전에 은값이 350만 원이 갈 것입니다 라고 해서 유튜브에 방영한 적이 있었죠. 네네. 그러더니 하면서 350이 됐어요. 네. 오늘이 어떤 날인 줄 알아요? 제가 말한 700만 원이 된 날이에요. 와. 그러니까 온스당 100달러를 넘어가면서 네. 저는 이 100달러라는 게 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한 번씩, 왜 주식도 그렇잖아요. 네. 뭐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한 몇천 원짜리인데, 아니면 동전주인데 지폐주가 되기까지는 여러 번 헤딩을 하다가 통과하는 게 많은데, 이번에 은은 100달러를 그냥 통과해버렸어요. 맞아요. 뭐 이렇게 주춤하는 것도 없었어요. 맞아요. 그냥 올라갔는데, 보통은 이렇게 100달러를 찍고 올라가다가 조정을 한번 받거든요. 네. 그리고 다시 또 100달러를 두들기고 또 내려갔다가 100달러 두들기고, 요건데 아니에요. 그냥 100달러 올렸다가 오늘 또 어마어마하게 또 올라버렸어요. 맞습니다. 거의 110달러까지 갈 정도의 기세로 올랐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700만 원이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된 거죠. 네. 사실 제가 700만 원 얘기한 거는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얼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000만 원. 네. 1000만 원. 와, 이러다가 1000만 원도 금방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야. 이건 좀 가기가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그러면서도 속으로, 와, 이러다가 그냥 날아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은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네. 지금 은이 오르는 이 속도는요, 조금 우려스러울 정도예요. 원래는 이렇게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 하는 이런 패턴으로서 올라가는 게 이게 가장 이상적인 그래프예요. 네. 그런데 얘는 지금 엘리베이터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금. 솔직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제가요. 네. 제가 이제 장사꾼이잖아요. 장사꾼은 그냥 좋은 말만 해서 물건 팔면 끝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이 빠른 이 각은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그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김치 프리미엄 해가지고 금 그랬죠. 네. 이번에 은 그랬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외국에서 더 난리예요. 은 가격이 100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지금 다른 나라들이 있죠? 네. 특히 뭐 인도라든지 뭐 중국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실물 거래값은 이 가격보다 높습니다. 해외에서 거래되는 실물 가격이 우리가 거래되는 가격보다 높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결정내야 되겠죠. 얘가 내리든지 얘가 오르든지. 네. 지금 추세는 어때요? 우리나라가 따라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르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만 지금 은 가격이 높아지고 외국 가격이 조금 안정화됐다.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외국도 미친 거예요. 이러한 환경을 두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요, 마이클 올리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한 투자가거든요. 네. 이 사람이 비장의 말을 꺼냈어요. 여러분, 지금 은 가격이 온스당 100달러를 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일부 투자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저거 거품이야.
마이클 올리버라는 사람은 아주 재밌게 이걸 표현을 했어요. 너희들은 저게 거품으로 보이니? 저건 바로 가속도야. 아, 깜짝 놀랐어요. 네. 이런 표현을 쓰다니. 이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모멘텀이라는 게 있어요. 모멘텀. 네. 이 모멘텀이 뭐냐면은 경제 용어입니다. 네. 어떠한 가격이 그 자산이나 물건의 가치가 오르는 가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클 올리버가 그런 얘기 있었어요. 은 가격은 그래프에 있는 가속도의 변화보다 가격이 뒤쳐져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가격이 나오면서 그래프가 형성이 되거든요. 네. 이분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가속도가 너무 많이 붙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잡기에는 이 가속도의 힘을 못 누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속도의 힘, 이 그래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모멘텀이라 그래요. 그게 물리학적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떤 물체가 가속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한 곳으로 간다는 거죠. 네. 주식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우량주나 로봇주 같은 거, 요즘에 뭐 AI주 한 번 성이 나면 멈출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모멘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속이 너무 세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려도 많이 밀려나간다는 거야. 그리고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 가속도가 어디까지 갈지를 가늠할 수가 없어서 지금의 내가 정한 가격이 지금의 가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가격이라는 얘기예요. 이 가속도를 못 이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은값이 가속이 붙어서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단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걸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 왜 은값이 오르죠? 이렇게 은값이 치솟은 이유는 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은은 없는데 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을 못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게 나가요? 수요가 12억 온스인데 네. 우리가 지금 있는 거는 8억 온스밖에 없다고. 네. 그러면 4억 온스는 어떻게 해결해요? 재고. 원래 갖고 있는 걸로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고가 없어져. 막 외국에도 사이트에서 요즘 은하도 장난 아니에요. 은하도 지금 거의 솔드아웃이라 그래요? 네네. 솔드아웃, 네, 솔드아웃, 매진. 소비자들이 계속 사러 와요. 네. 물건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수입을 해요. 근데 이 수입하는 기간이 오래 걸려요. 수입을 하는 이것도 다시 더 큰 기관에 수입을 해야 돼요. 자기네들도 없으니까. 네. 그러면 맨 마지막이 어디예요? 광산이에요, 광산. 아, 광산. 그럼 광산에서 물건이 나와서 그 물건이 다시 회사에 가서 그 회사에서 각 나라에 또 수출을 하고 네. 그걸 또 뭐 우리 같은 경우엔 두바이나 홍콩 이런 데서 수입을 해갖고 오고 그걸 갖다가 다시 도매상으로 가고 소매상으로 가고 그 다음에 소비자한테 간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열거를 했을까요? 이분이 소위 말하는 700만 원에 실버바를 샀어요. 네. 그런데 그 다음날 왔더니 72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재고가 많고 물건이 많으면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각 나라마다 재고가 소진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 정상적으로 물건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걸린 만큼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물건이 없다 보니까 그 중에는 뭐 배를 타고 오는 것도 있을 거고 마이닝 회사에서 나라에 수출하는 것도 있을 거고 광산에서 이 광산을 대표하는 회사로 운반되는 과정도 있을 거고 이 모든 과정들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 동안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 거라는 거죠. 마치 로봇이 기계를 빠바바바바바바박 해서 공산품을 빠바바박 만들면 이런 일이 없죠. 갑자기 로봇이 많이 생산해내면은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건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옛날에 은이 7년 동안 서러움을 겪었잖아요. 3, 40년 동안이요. 이 은은요. 30달러, 40달러를 그냥 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 누가 은에 투자하고 은에 관심을 갖겠어요? 관심 안 갖죠. 그러는 애가 네. 그냥 댐이 무너진 거예요. 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급격하게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더니 우리가 은값이 계속해서 오를 거라고 예측을 했었으면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광산에도 얘기하고 차가 2대 다니는 거를 5대로 다니게 하고 시스템을 갖다가 3군데 나오는 거를 8군데 나오겠고 왜?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데 예측을 못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다. 병목 현상. 좁아지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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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데는 정해져 있는데 원하는 데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좀 더 줄 테니까 우리 먼저 줘. 윗돈을 줘서라도 우리 먼저 줘. 마스크? 온도계? 막 이런 생각 좀 날 거예요. 여기선 아우성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더 웃긴 얘기 해줄게요. 우리는 이 과정들을 벗어나서 뚝딱해서 공장에서 나오는 바가 나오고 뚝딱하면 그레인이 나오고 그러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전 세계의 은은요, 은 자체로서의 광산은요 거의 3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70%는요 납, 아연, 구리, 광산에서 나올 때 은이 섞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은만 나오는 광산에서 이거를 정제하고 재련해서 나오는 시간보다 납, 아연, 구리에서 같이 나오는 혼합물을 가르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차라리 금이 더 빨라요. 소비자들한테 오기까지는. 근데 은은 이런 원인들 때문에 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곤란한 게 뭐냐면 제가 중국 얘기를 계속해요. 중국. 제가 중국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중국이 전 세계의 은을 주물거린다고요. 거기에 있는 70%를 중국이 좌지우지 한단 말이에요. 두고 보세요. 중국이 이거 무기화 합니다. 중국에 왜 은을 주물럭주물럭하고 가격 책정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제, 재련, 정련을 중국이 많이 하기 때문에 은을 캤어요. 우리 소비자들이나 그 다음에 산업체나 국가나 이런 데서 은을 사 모으려면 어떤 걸 모아요? 재련되고 정제된 99.9 이상의 물질을 원하는 거예요. 요즘에 난리 난 건 99.99 포나인. 예? 그런데 광산에서 은을 캐면 뭐예요? 그게 바로 소비자한테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은 광산이 있고 그걸 실어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를 돼도 이거를 재련, 정제 못하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돌멩이라니까요. 그런 재련 정련소가 어디 많아요? 중국에 많아요. 제 생각에는 50% 가까이 있어요. 전 세계에. 왜 중국은 그런 전략을 쓸까요? 중국이 왜 자기네 은을 수출하지 않고 멕시코나 페루 같은 데서 은을 오히려 수입을 하고 재련, 정련하는 이 공장들을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의 은을 자기가 거의 독점하겠다는 뜻이죠. 그 눈치를 봐야 되는 게 어디겠어요? 서구예요, 서구. 특히 어디요? 뉴욕, 시카고에 있는 코맥스 선물시장, 런던 상품거래소, LBMA. 얘네들도 원래 현물로 했다가 지금 선물도 많이 해요. 그러면은 지금 분위기가 종이은이 아닌 실물을 원하는 추세가 점점점 확대된다면 그 시선은 다 어디로 가겠어요?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은 뭐예요? 지금의 정세를 한번 보자고요. 제가 이쪽 좀 약간 빗나갈 수도 있으니까 우성 씨가 좀 잡아줘야 돼요. 지금 트럼프 봐요. 지금 뭐 했어요? 막 건들죠. 꾹 찔러보고, 꼭 찔러보고, 콱콱 찔러보고. 뭐예요? 베네수엘라에 유조선을 7척을 납포했어요. 그리고 또 어디예요? 그린란드. 맞아요. 뜬금없이 옛날에도 몇 번 접촉했는데 옛날에 접촉한 사람이 트럼프였고요. 이번에도 접촉하는 게 트럼프예요. 그린란드 건드려서 누가 심기가 안 좋아요? 유럽이 심기가 안 좋아요. 그리고 또 한 나라가 있어요. 캐나다가 심기가 안 좋아요. 또 뭐 있어요? 이란. 맞아요. 이런. 막 시위대한테 니네 계속 시위해. 까딱하면 우리가 도와줄게.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래서 막 항공모함 근처에 막 대고 막 이러잖아요. 전 세계를 뭐로 만들어요? 공포. 그리고 막 초조, 불안. 그러면 뭐가 올라요? 금하고 은 올라요. 맞아요. 트럼프 이분이 정말 1등 공신이에요. 그런데 이 분위기를 보자고요.